하지만 피드백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피드백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치료 박사 에이프릴입니다. 제 릴스 늘 잘 보고 있다고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한 분이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이 사연을 바탕으로 조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에고가 강해지고 독단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조언을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본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꼼꼼히 매칭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서 완전히 상반된 피드백을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은 그게 무슨 강점이야. 너가 뭐길래 평가해? 공신력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사람 B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미 잘 선별돼 있다는 것이 강점이네. 이렇게 피드백했다고 해요. 이제 A의 피드백을 들을 때 조금씩 기분이 나빴지만 혹시 내 에고가 강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를 경계하게 되었다고 해요. 모든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한 조언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연에는 두 가지 심리적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에고가 독단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막을 것인가. 두 번째는 조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조언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그 에고가 독단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연자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조언을 들었을 그 당시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언이 얼마나 객관적이었냐를 떠나서 그때 조언을 들었을 내 마음은 기분이 나빴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경험의 진실이거든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나의 뇌에서 이해하고 해소해 보려는 노력으로 생각으로 합리화하려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요. 특히 "너가 뭐길래 평가해?" 라는 말은 사실 표현 자체가 부드럽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예의 있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공신력을 조금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A의 말투가 충분히 사연자분을 배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 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의 기분 나쁨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먼저 나는 진짜 기분이 나빴구나를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감정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 조언을 한 사람의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까지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원래 말투가 직설적인지 아니면 비판적인지 아니면 남을 낮추는 식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불필요한 감정까지 떠안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을 정리한 뒤에 조언의 내용을 다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꼼꼼한 큐레이션 자체가 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A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큐레이션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즉 같은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즉 이 두 조언을 통합해서 본다고 하면 큐레이션 자체가 강점이고 이 큐레이션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사연자님께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조언의 방식 자체는 충분히 좋진 않았지만 조언의 내용 자체는 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에고가 강해서 그런가? 라는 질문은 왜 생겼을까요? 이건 단순히 에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로 잘못을 돌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은 단순해요. 첫째, 피드백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내 기분은 나빴다. 두 번째로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를 의심하게 된 것이다. 즉, 자기 비난이 아니라 감정 소화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A의 말투는 강했고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 감정을 먼저 인정해야 조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A와 B의 말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강점과 보완점을 말하는 것에 가깝다. 네 번째로, 내 에고가 문제인가? 라는 의문은 감정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